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을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OECD는 한국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좋을 것이라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OECD는 매우 충격적인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OECD의 최근 경제 전망에 따르면 C19의 대유행은 거의 한 세기 만에 가장 심각한 불황을 촉발시켰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과 직업 그리고 인류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했지만 경기 회복의 길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고 제2의 감염 확산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우려를 표출했습니다. 따라서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C19 이후의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람과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한 봉쇄 조치는 C19 확산을 늦추는 데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와 더불어 많은 분야의 기업 활동이 중단되어 광범위한 경제난을 야기시켰습니다. 정책 입안자들 역시 의료 시스템과 국민들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업과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광범위한 예외 조치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백신이 널리 보급될 가망은 거의 없고 전례 없는 불확실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OECD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C19를 통제하는 싱글 hit シナリオ이며 다른 하나는 2020년 말 이전에 두 번째 세계적인 감염이 발생하는 더블 hit シナリオ라는 것이죠. 먼저 싱글 hit シナリオ의 경우에는 세계 GDP는 2020년에 6% 감소하고 OECD 실업률은 2019년 5.4%에서 9.2%로 높아질 전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더블 hit シナリオ로 세계 각국이 봉쇄 조치로 돌아설 경우에 세계 GDP는 2020년에 7.6%로 폭락한 뒤에 다음 해에 겨우 2.8% 살짝 상승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OECD 국가들의 실업률은 발생 이전보다 2배 이상 높을 것이며 2021년에도 일자리가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엄격하고 긴 봉쇄 조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은 더욱 가혹할 것이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싱글 hit シナリオ가 발생하면 GDP가 9.1% 급감할 것이며 유럽에서 만약 더블 hit シナリオ가 발생하면 GDP가 11.5%까지 폭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의 경우 싱글 hit シナリオ가 발생하면 GDP가 7.5%가 급감할 것이며 더블 hit シナリオ가 발생하면 9.3%가 급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에서 싱글 hit シナリオ가 발생했을 경우 GDP가 7.3% 급락할 것이며 더블 hit シナリオ가 발생했을 경우 GDP가 8.5% 급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요국들의 경제 성장률을 간단히 확인해보면 스페인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1차인 싱글 hit シナリオ에서는 마이너스 11.1%, 2차인 더블 hit シナリオ에서는 마이너스 14.4%였습니다. 프랑스는 1차 마이너스 11.4%, 2차 마이너스 14.1%, 이탈리아에서는 1차 마이너스 11.3%, 2차 마이너스 14%, 영국은 1차 마이너스 11.5%, 2차 마이너스 14%, 독일은 1차 마이너스 6.6%, 2차 마이너스 8.8%였습니다. 그나마 중국이 괜찮은 편이었는데요. 중국은 GDP가 1차 마이너스 2.6%, 2차 마이너스 3.7%였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싱글 hit シナリオ의 경우 GDP가 6% 급락할 것이며 더블 hit シナリオ의 경우 7.3% 급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엄청난 선방을 보였습니다. 주요국 중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 전망을 확인해보면 싱글 hit シナリオ의 경우 겨우 1.2% 떨어질 것으로 보았으며 더블 hit シナリオ가 발생한다고 해도 2.5%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때 C19 발생이 전 세계에서 2위까지 치솟았지만 국가 봉쇄를 취하지 않고 방어한 덕분에 경제 성장률은 효과적으로 방어한 것입니다. OECD에 따르면 C19가 다시 급격히 확산된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한국의 수출에도 영향을 끼쳐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지겠지만 대한민국은 재정 여력이 충분한 국가로 최근에 디지털과 그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 투자와 고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0일 OECD에 따르면 5월 대한민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한 100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00을 기록한 것인데요. 경기 선행지수 CLI는 가까운 장래의 경제활동 방향을 예측하는 지표입니다. 만약 여기서 경기 선행지수가 100을 넘어선다면 경기 호황을 뜻하며 100 아래로 떨어진다면 경기 불황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각 국가의 5월 경기 선행지수를 확인해보면 OECD의 평균은 95.7이며 영국은 92.5, 독일은 93.6, 스페인은 94.2, 미국은 94.8, 프랑스는 96.8, 일본은 97.6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국들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5월 경기 선행지수가 좋았습니다. 또한 OECD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그나마 나은 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직접 일본발 뉴스를 확인해보면 일본의 경제가 곧 패닉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1일 일본 매체 현대비즈니스에 따르면 실구로 인한 불황으로 일본의 대기업들마저도 살아남지 못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 경제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도달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2020년 1사분기 결산에서 일본의 마루벤니는 1900억엔 적자로 전락했고 일본의 아나항공은 1사분기 결산에서 594억엔 적자를 기록했으며 유니클로의 퍼스트 리테일링도 2020년 8월 결산에서 38%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구는 긴 마라톤과 같은 것인데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조차도 보유 현금이 순식간에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만약 자금이 유통되지 않는다면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경제는 현재 시일구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현대비즈니스는 시일구 이후 일본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분석했는데요. 일본에서 1위 기업인 도요타마저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도요타는 1조엔, 닛산은 5천억엔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출해달라고 각각 주거래은행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조차 운영자금이 고갈될 위험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도요타의 자동차 제조 부분에서는 빚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금융 부분에서는 무려 20조엔, 원화로 220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대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매자의 상환이 차질을 빚기 시작한다면 회사의 자금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현재 일본의 자동차 업계는 매우 심각한데요. 점포들이 시일구로 문을 열지 못하기에 신규 수주를 거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장을 재개한다고 해도 라인을 100%로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인원 감축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정리해고가 늘어나게 되면 추후에 숙련공 부족으로 생산 능력까지 추락해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장과 유통이 정체되면 자원을 공급하는 상사나 에너지 업계의 산업도 후폭풍에 휩싸여 매출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또한 일본은 철도나 항공의 여객 산업마저 지금까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공경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역이나 신주쿠역 등 기차역의 이용자 수가 3월 말부터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더군다나 신칸센의 이용자 수도 9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철도업계는 원래 불황에 강한 산업으로 알려져 승객이 거의 없는 사태는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철도업계는 매출에 비해 현금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로 인해 열차의 유지비나 선로를 보수하는 관리비 등과 역 건물의 영업까지 개점 휴업 상태가 되어 향후 임대료 수입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승객수는 줄어도 은행 편수는 줄일 수 없는 단점 때문에 고정비가 늘어나 비상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일본의 철도업계 회복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일본의 항공업계도 고정비가 비싼 데다가 일정 수의 비행기는 운항할 필요가 있어 힘든 상황이죠. 일본의 여행업계 역시 참담합니다. 시일구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업종인데 다행히 다른 산업과 달리 재료나 부품을 조달할 필요가 없어서 부담은 타 업종보다 가벼울지 모르지만 큰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보유 현금이 곧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렇듯 일본의 산업 전체가 매우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나마 경제를 회복할 방법은 시일구가 빠르게 종식되는 것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러기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8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비상사태 선언 해제 이후에 신규 감염자 538명을 분석한 결과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무려 55%에 달할 정도로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C19의 특성상 소수의 인원만으로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는데 절반이 넘게 감염 경로가 불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일본의 C19가 많이 퍼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일본발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경기 회복에 필요한 예산을 뒷주머니로 챙기는 상황까지 발생해 일본의 경제는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대한민국은 놀라운 속도로 진단키트를 만들어 보급하고 드라이브스루와 워킹스루와 같은 창의적인 방역 모델까지 개발해 전 세계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제적 측면에서까지 OECD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다.